김태리는 2014년 더바디샵 CF로 데뷔했습니다. 2016년 영화 아가씨로 영화계의 혜성같이 등장. 비교적 늦은 나이에 데뷔했음에도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차세대 영화계를 이끌어갈 배우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을 고르는 눈도 굉장히 뛰어난 편으로 데뷔 이후 모든 작품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흥행 보증수표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태리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었는데 김태리가 태어났을 당시 동네에 배꽃이 만개한 것에서 따와 필태에 배나무리를 붙인 이름입니다. 어머니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태정을 원했지만 아버지가 출생 신고하러 가는 길에 바꾸었다고 합니다. 김태리 본인도 한 인터뷰에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커가면서 이름이 좋아졌다고 사람을 설명해주는 느낌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 쪽으로 도전해볼 생각에 특성화고 디자인과로 진학했지만 하다 보니 자신의 길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 막연하게 아나운서를 꿈꾸고 별 생각 없이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고 유명 감독의 영화가 개봉하면 관람하는 정도로 영화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태리는 신입 단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어 연극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공연 준비부터 무대 연기, 관객들의 박수까지 모든 것이 좋았던 그곳에서 자신의 길을 배우로 결정합니다. 연극을 하며 생전 경험한 적 없는 큰 재미를 느꼈고 배우라는 직업은 평생 가져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태리의 첫 상업 영화인 아가씨는 영국 소설 핑거스미가 원작인 박찬욱 감독의 동성애 소재 국내 복귀작 영화입니다. 당시 1500대 1을 통과한 신인 캐스팅 등 제작 단계부터 이목을 모은 작품입니다. 김태리의 아가씨 캐스팅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박찬욱 감독이 새로운 신인 여자 배우를 구하는 캐스팅 공고를 인터넷에 많이 내걸었는데 동성애 소재, 노출 수위 최고 수준 합의 불가가 조건이었고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태리 역시 이 공고를 봤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고 합니다. 연극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오디션을 봐왔던 김태리는 처음에는 오디션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큰 배역으로 출연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고 배우의 시작을 굳이 큰 영화로 시작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속사에서 김태리에게 떨어져도 좋으니 오디션은 한번 보지 않겠냐고 오디션 참가를 권유했고 고민 끝에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오디션에 임하게 됩니다. 2016년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주목받기도 한 아가씨는 같은 해 6월 1일 개봉 한국 영화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평단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선정성 등에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최종 관람객 수는 428만 명으로 손익분기점도 넘겼고 청불 등급의 동성애라는 소재를 생각하면 고무적인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흥행과 함께 김태리는 영화계의 샛별로 급부상합니다. 박찬욱 감독 역시 캐스팅에 대해 오디션 때 외모, 태도, 연기 등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태리의 당찬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5분 만에 캐스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에답지 않은 대담한 연기를 펼쳤다는 호평 속에서 김태리는 청룡영화상, 디렉터스컷 시상식, 아시안필름 어워드 등 국내외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고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올해를 빛낸 신의 사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가씨의 인기에 힘입어 2017년 1월 독립영화 문영이 개봉하기도 했는데 이 영화는 2013년 극단 활동 시절 김태리가 주연을 맡아 2015년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기존의 단편 버전에서 64분으로 확장 개봉됩니다. 김태리는 캠코더로 사람들을 촬영하는 청각장애인 여고생 문영 역을 맡아 치기 어리면서도 어딘가 연약해 보이는 상처받은 소녀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소연 감독은 첫 만남 때 카메라를 들이댔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 처음에 구상했던 다크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순수해 보이고 사랑스러운 이 배우와 작업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영은 대사 한마디 없이 눈빛과 표정만으로 연기하는 김태리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캠코더 영상 대부분을 직접 촬영한 것도 특징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를 담은 영화 1987이 개봉했고 영화는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 수상 등 공개와 동시에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최종 관객수 723만 명의 성적을 거두며 흥행에도 성공합니다. 주연 중 유일한 여배우로 참여한 김태리는 시나리오가 좋았고 악역을 두고 모든 인물들이 치고 빠지는 구조에 흥미를 느껴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볼 땐 시일성을 중요시하는데 출연을 결정할 당시 한창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가는 중이어서 시일성은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끌렸던 부분은 영화의 엔딩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28일 리틀 포레스트가 개봉했습니다. 일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에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회원이 고향으로 돌아와 사계절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담기 위해 영화는 1년의 촬영 기간 동안 4번의 크랭크인과 크랭크업을 거쳤고 김태리는 주인공 회원 역을 맡아 전체 47회차 촬영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만화가 강풀은 김태리가 시골 내려가서 살면서 뭘 만들어 먹는 영화라고 소개한 것처럼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김태리의 내레이션과 함께 자연 속에서의 조용한 서사가 이어집니다. 임순례 감독은 회원 역에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어
시골에서도 이질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김태리가 적격이었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대한 과장 없이 채우지 않고 덜어내는 연기를 위해 노력했다는 김태리는 영화 안에서 꾸밈 없는 모습으로 특유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냅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김태리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는 20세기 초 격변하는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며 김태리는 극중 조선 최고 명문가의 애기씨이자 무너져가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 총을 든 의병 고해신 역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김태리의 드라마 데뷔작이자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감독의 세 번째 만남으로 이병헌의 안방 복귀작입니다. 두 주연의 조합 등의 이유로 방영 전부터 크게 화제를 모은 작품인데 기대와 우려, 많은 관심 속에서 드라마는 첫 회 시청률 8.9%에서 시작해 상승세를 타 마지막 회에 최고 시청률 18.1%를 기록하며 종영했습니다. 이는 TVN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4위이자 지상파를 포함해 2018년 방영된 미니 시리즈 중 최고 시청률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김태리는 2017년 말부터 한 해 동안 1987 리틀 포레스트, 미스터 션샤인까지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며 작품을 선보였고 참여한 세 작품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며 대중과 업계에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의 대성공은 김태리라는 배우를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차기 영화, 화보 등 다양한 업계에서 수많은 러브콜이 쇄도하는 등 김태리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승리호, 25, 21, 외계인, 악귀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